이재명 대표가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타나고 그 지분을 국민이 상당히 공유하고 있으면 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뭐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3월 6일 날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만들어서 최첨단 산업에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한 거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유니콘이라고 해서 그 스타트업 중에 뭐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있었고 벤처 캐피탈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서는 그런 투자들이 엄청나게 줄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첨단이라는 거지만 돈이 어차피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를 만드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무슨 사회주의적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발제를 해봤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뭐 한국투자공사가 있긴 한데 이제 그거에서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문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재용 전 타다 대표가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궁금한 거 이제 그게 국부 펀드인 거예요, 일종의? 그렇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이제 국부 펀드는 한국투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국부 펀드의 일종의.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부 펀드나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각국에서 중국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미국도 최근에는 이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최첨단에 막 투자하려고 펀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만들어서 국민의 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 이 정도가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사회주의적 사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거기서 사회주의가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회주의하고 좀 달라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약간 오해 소지가 있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 앞단보다는 뒷단에 그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얘기한 첨단 산업에 투자할 만한 50조 원 규모의 국민 펀드를 만들자. 요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례로서 TSMC 같은 경우는 대만 정부가 1987년에 자본금 48%를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출자하고 이제 지금은 한 뭐 6% 정도만 이제 대만의 국영 기업이 가지고 있고 이제 정리가 지분을 다 정리하고 팔고 그 수익으로 뭐 재정 지출을 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거 찾아보고 신기했었어요.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뭐 발상은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각에서는 뭐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할 때 이제 외환보유고로 투자기금을 만드는 투기 자금을 만드는 거냐 이렇게 비판이 있었지만 그리고 첫 해에 이 투자를 잘못했어요. 그 한국투자공사가 메릴린치인가에 투자를 했다가 거의 뭐 공파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막 거의 어려웠는데 그 뒤로는 이제 투자를 잘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국부 펀드를 만드는 건 뭐 중동에서도 다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할 필요 없이 제가 오늘 그냥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회주의란 말랑 더 이상해가지고요. 사회주의가 근데 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근데 뭐 국부 펀드에서 국민이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면 수익 얻은 만큼 또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포철만큼 사회주의적인 기업이 있었나요? 국영 기업이 있었나요? 네. 그때는 저희는 계획 경제를 한 절반 정도 거의 사회주의였다. 사회주의 굳이 말하죠. 계획 경제를 그렇죠. 뭐 1차 5개년, 뭐 2차 5개년 이런 거를 뭐 쭉 해왔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었던 거고.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익도 하고 첨단 산업은 지금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에 투자할 돈을 모아서 하자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출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해외에 가서 자꾸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도 많이 사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돈이 유통되게 하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이 소카 했던
여기 그게 소카 이제 대표 이재용 대표 전 대표가 이재용 대표가 이제 비판하셨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때 타다가 있었잖아요. 타다. 네, 타다.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이었었거든요. 혁신적인 거, 예, 아무튼 혁신적인 사업이었는데 예. 그때 여러 택시 기사 분들이 이제 그쵸, 분신하고 그때. 이러면서 네. 이거를 정부가 밀고 나가기가 어려워서 예. 민주당에서 결과적으로 타다를 못하게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이분이 이제 자기 지분을 좀 정리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이재용 대표는 성과를 자발적으로 나누겠다고도 얘기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뭘 하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과거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고 첨단 산업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진정성을 믿겠는데 그렇지 않다. 타다 방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혁신 사업들을 그 매몰시켜 놓고서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너희들 믿겠나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운송법 이런 거를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까다롭고 어떻게 처음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의 영역이에요. 뭐 맞아요. 규제 샌드박스를 따로 만들어서 음. 그거를 활성화하거나 해야 되지 기존의 운송법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려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까 네. 그리고 혁신 합리적으로 말씀하셨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된다. 반성하고 되돌아 본 다음에 이제 네. 뭘 제시하면 하자. 좀 신뢰할 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얘기하신 그 거예요. 정도니까요. 저는 뭐 이재용 대표의 말씀도 굉장히 뭐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도 이제 그 언론사 사설을 쓸 때도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사람들이 막 분신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은 사실은 뭐 지원금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택시 기사 뭐 모범 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그렇죠. 문제가 됐는데 그분들이 그 택시를 살 때 뭐 일정한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렇죠. 뭐 개인 택시. 개인 택시 가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이게 타다나 이런 게 나타나면 내가 만약에 1억 주고 샀는데 그게 막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천만 원이 로스가 손해 보는 나잖아요. 거니까 예, 예. 바로.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뭐 보전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모럴 해저드가 있고 뭐 기타 등등등 기타 등등등이 있으니까 그걸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